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살펴볼까요? 불법 촬영, 명예 졸업생, 포항음악제인데요. 먼저 명예 졸업생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단어인가요? 네, 10월 21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무지개 명예 졸업생이 된 허니제이 씨의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요. 결혼과 함께 임신 소식을 알리고 어머니와 셀프 웨딩 촬영에 나서며 솔로로서 사는 마지막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뭐야? 엄마는 비염이 심해. 냄새가 제가 또 홀몸이 아니다 보니까 집안일 하기도 조금 힘들고 엄마가 또 많이 신경이 쓰이나 봐요. 너무 좋겠다. 엄마 집밥. 아우, 맛있겠다. 제육이다, 제육. 만두소 어딨어? 만두소? 내가 진짜 김치만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이쁘게 어쨌든 이쁘게 만들어. 너가 이쁜 딸을 이쁜 딸인지 아들인지 아직 몰라. 아들을 낳고 싶다 그러면 예쁘게 만들 거야. 모르는구나. 나 진짜 만두 좀 잘 빚는 것 같아. 요령이 생겼어. 오, 잘 만들었어. 그지? 오, 엄마는 이렇게 했어요. 그거 어떡해? 이거 신기하다. 이게 만두집 만두 같지? 대박이다. 역시 엄마들은 달라. 이제 만두 갖고 와. 일로 그럼. 만두를 찝시다. 왕만두다, 왕만두. 맛있겠다. 여보야, 할머니 밥이야. 좀 잘 빚는 것 같아. 예쁘게 잘 빚었네. 만두 진짜 크다. 거의 뭐 고구마인데 저거. 아, 어제 이거 찾아가지고 뭘 이렇게- 오느냐고? 뭐 이렇게 커? 대네 쪼거리. 뭐냐? 이거 진짜 귀엽다. 무명 어디 대네 새거 같은데, 쪼거리. 거의? 진짜 이건 사랑으로 정성으로 이거는. 보관을 잘하신 거야. 최초로 입은 탄생 어머, 어머, 최초로 어머. 입은 갑자기 눈물 나. 갑자기 눈물 나. 아이고. 물 눈물이 나. 아, 이게 너무 작아. 그래 그렇게 작게 시작한 거야. 사람은 다 저절로 크는 거 아니고 다 엄마들 정성이 들어가서 이렇게 크는 거야. 엄마에게 서프라이즈로 제가 준비한 이벤트는 여기 이렇게 셀프 웨딩 스튜디오. 너무 예쁘다. 아이고. 웨딩 아이고 날 못 참아. 너무 잘 나왔다 사진. 왜 제일 닮았어? 잘했어. 좋아. 저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켰던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소중함? 그래, 다 이랬었지.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진짜. 소중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알 수 있게 도와준 시간이고 혼자서 행복할 줄 알아야 함께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이 다 있었는데. 사실 없어서 안 될 시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충분히 혼자 행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둘이 행복하겠습니다. 셋이. 이날 나 혼자 산다를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나 혼자 산다 시청하며 같이 울었어요. 울 엄마랑도 사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나까지 감동적이야. 진짜 수익 그 자체다. 영상 보는 내내 너무 힐링되는 느낌이었어. 꿀언니 꼭 행복해야 돼. 너무 잘 어울리고 남편분 센스도 넘치고 어머님도 잘 챙겨드리고 훈훈함. 허니제이 앞으로 더 잘 되길. 이렇게 가족애가 느껴지는 따뜻한 시간이었다는 반응과 함께 결혼 후 더 승승장구하길 바란다는 응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날 방송은 금요일 지상파 비드라마 화제성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굉장히 달고 따스운 방송이어서 좀 보는 내내 웃었는데요. 이 새로운 변화를 맡게 된 허니제이 씨도 그렇지만
이 변화가 허니제이 씨 혼자 겪는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도 이제 함께 겪고 변화를 맞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 좀 흐뭇해서 내내 웃으면서 봤던 회차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이상 나 혼자 안 사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를 통해서 나 혼자 산다의 핵심을 굉장히 잘 짚어준 회차인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추구하면서 즐거울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명예 졸업을 굉장히 의미 있게 남긴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선현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감상인데 딱 거기서 해석이 딱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혼자서도 이제 살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독거 형태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망 안에서 사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어머니께서 임신한 딸을 위해서 이제 김치만두를 만들고 뭐 같이 유아용품 쇼핑을 하고 또 이제 출산일지 이거 보여줄 때 아마 모든 시청자들이 눈물바다가 됐을 것인데 사실은 뭐 이제 가족 간의 어떤 돌봄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사실 나 혼자 산다에서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친한 친구들끼리 어떤 그 관계, 그 의존, 어떤 그 또 서로의 돌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그 나 혼자 산다의 가장 그 좋은 점은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안 살고 그것이 어떤 뭐 그 삶의 미완성, 완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되게 보여줬다는 건데 혼인에 의한 동거만이 어떤 나 혼자 안 사는 어떤 최종 완성형처럼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는 어떤 완성된 형태로서의 부부 모델로 약간 좀 그 치환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좀 남아서 그 부분에 약간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이런 1인 가구의 삶을 결별하고 어떤 삶의 다른 다음 단계로 살짝 이렇게 뭔가 진화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담은 이제 명예 졸업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어떻게 비혼의 삶을 좀 이렇게 굉장히 자주 하듯이 웃음 포인트로 삼은 이제 몇몇 패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은 좀 프로그램의 메시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나 혼자 산다가 이제 201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출연진들이 오고 갔는데 이렇게 혼자 사는 삶에서 함께 사는 삶으로 삶의 형태를 바꿔가는 출연진을 조명하고 집중적으로 살펴본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서 인상적인 그 회차였고요. 특히나 이제 예비 엄마이다 보니까 그 엄마와 같이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모녀이지만 여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느낄 수 있는 동지적인 우정 뭐 이러한 것들이 잘 표현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허니제이를 낳을 때 할머니 손 꼭 붙잡고 있으면서 이래서 딸 낳으면 안 돼. 아들 낳을 거야. 막 그랬더니 뭐? 이 순간에도 이렇게 아프다면서 아들을 바래? 아니야. 나 너무 아파서 이거 아니야. 이건 나같이 또 이렇게 아플 거 아니야. 딸 낳으면. 아들은 안 낳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덜 경험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도 잘 보여줬던 것 같고요. 한 가지 저는 이제 워킹맘으로서의 이야기예요. 대부분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 출산의 과정에서 생기는 업무의 공백에 대해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마가 홀리뱅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팀을 이끌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회적으로는 아직 시스템이 좀 부족하고 굉장히 갖춰져야 될 것도 맞지만 일단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전환기로 삼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했던 시간이어서 저는 이렇게 엄마와의 대화가 굉장히 인상적인 회차였습니다. 결혼을 삶의 완성형처럼 보여주는 구성은 아쉬웠지만 프로그램이 지닌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나혼산이 혼자 사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을 조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불법 촬영인데요. 이번 키워드 위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10월 20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사연을 다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재배포를 막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근절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영상 이제 몰카를 지켜가지고 이게 불법 야동 사이트에 유포가 됐어요. 숨소리마저 지쳐 보이는 그녀. 우리는 무거운 밤을 달렸습니다. 이제가 성인이 된 듯 너무나 어려 보이는 모습의 제보자. 그녀가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에서만 보던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니까 너무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2달 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발견한 자신의 동영상. 이제 제목에 제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필드가 적혀 있던 거예요? 네. 그 가해자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제 얼굴이랑 목소리 그런 거 그냥 다 나오게.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영상을 확인했다는 수진 씨.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몰래 촬영된 자신의 성관계 영상과 신상이 유포돼 있었습니다. 로그아웃이 없는 사이버 지옥. 온라인 성폭력이 난무한 그곳엔 결제만 하면 수진 씨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유포한 사람은 누굴까? 5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는 였고 그 일주일 정도 사귀었는데 일주일? 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 가해자는 5살 연상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는 5년간 이 영상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계속 영상 찍자고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계속 싫다고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영상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매할 때 목을 조르고 머리도 잡아당기고 자꾸 때리고 하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가해자가 검거된 뒤에도 해당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유관부처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얼마나 상시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활동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하던 일도 그만둔 채 도망치듯 살고 있다는 수진 씨.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뉴스나 기사 줄 안 뜬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이게 꼭 언론화가 돼가지고 죄값 더 많이 받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반성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가해자가 검거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고 해외 서버를 두고 있어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위원들은 이날 실화탐사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많이 접했던 사실 사건 자체로 보면 좀 새로움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을 보도함으로써 공론화시키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것이 어떤 뚜렷한 해결이나 어떤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 이런 것 없이 반복 보도가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오히려 경각심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또 디지털 성범죄야 그냥 이러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좀 더 현실적인 어떤 해결 방향으로 이런 포인트를 맞추고 이 보도들이 전개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큰 저는 좀 걱정되는 거는 이 디지털 콘텐츠들이 갖고 있는 불멸성이에요. 영상은 이미 수많은 사이트에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걸 지웠다고 해서 우리 외부의 동영상, 야동 사이트, 이런 성인 사이트, 이런 사이트들을 공유하는 것들만 저희가 삭제를 할 뿐이지 개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삭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이게 올라오기도 하고 1년 뒤에 올라오기도 하고 10년 뒤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정기적인 삭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 복제와 그 변조가 굉장히 손쉽게 가능하다 보니까 디지털 콘텐츠가 갖고 있는 불멸성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도 좀 깊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던져준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악랄함과 광범위함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자주 이야기가 됐던 것이지만은 한 번 더 이제 시청자들의 공분을 이끌어냈다는 면에서는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명 우리가 개개인의 어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 분명히 맞대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실화탐사대에서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여성 혐오 담론이라는 것들이 있고, 불법 촬영물을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서 이제 과시했다. 그것들 하나하나들이 다 정보값이 상당히 큰데 그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N번방 사건을 보도했었던 추적단 불꽃의 단 에디터가 이제 N번방 사건을 일으켰었던 배포자인 주주빈 같은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더라도 소지나 시청했었던 사람들을 그에 준하게 처벌하지 않았을 때 결국엔 그들이
다시 이제 배포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보들을 좀 이제 연결해주는 것들이 있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보도가 조금 더 한 발 나갔어야 된다라는 점은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에는 그 피해자의 개별적인 사례에 집중했기 때문에 기존과 조금 달랐던 쟁점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보를 했을 때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뉴스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이 이야기가 너무나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배포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점 가해자가 평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한 그것들이 방송에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한 어떤 커뮤니티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 기반 여기에서부터 어떤 그 자양분을 얻어서 더 이런 성범죄가 진화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제보자가 미성년자 때 이 가해자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SNS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다가 이제 만나게 된 건데요. 아동하고 성인들이 그냥 닉네임만으로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을 쉽게 접근해서 착취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거기에 되게 잘 들어맞는 피해 사례였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가 신체적 성범죄 못지않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다시 한번 이제 시청자들에게 좀 깨닫게 해준 그런 방송이었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까지 시선을 뻗어나가진 못했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조명하며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낸 점은 의미 있었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실화탐사대의 끈질긴 취재와 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포항음악제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10월 18일 방송된 TBS 무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2022 포항음악제의 개막 공연 실황을 다뤘는데요. 세계적인 테너 김재영 씨의 무대부터 포항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까지 다채로운 선율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Guten Morgen, ein Geld, wo wird nicht eine schöne Welt, schöne Welt? Sing, sing, schönes Ding, wie mir doch die Welt gefällt. 지난해 탄생한 포항음악제는 포항 출신의 첼리스트 박유신 씨가 예술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날 TV 예술 무대를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포항음악제 개막 공연 못 갔는데 TMU 방송으로 볼 수 있어서 좋네요. TMU 덕에 안방 1열에서 힐링을, 운명의 힘이 느껴지는 연주였어요. 좋은 공연이 많은데 TMU 덕분에 놓치지 않고 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제2회 포항음악제 개막 공연, 운명 마주하다. 박유신 감독님 처음 알게 되었는데 감동했습니다. 포항음악제 개막 공연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고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이 참혹한 운명에 맞서 일어서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전한 시간이었는데요. 2022 포항음악제 개막 공연,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몇 년 사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도 있었고 태풍, 산불 뭐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시련들이 우리한테 다가왔고 항상 일상들이 좀 힘들었죠.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좀 뭔가 그 위로를 받고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게 해보자 이런 포화음악제의 기획 의도가 안방에도 잘 전해졌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저는 항상 이 밤에는 좀 노래보다는 연주곡들이 더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TV 예술 무대를 보는데 이번에 김재영 테너가 그 불러준 그 노래는 연주곡보다 오히려 더 깊은 감동과 그 울림을 주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말러의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였는데요. Auf der Straße steht ein Lindenbaum, da hab ich zum ersten Mal im Schlaf geruht. 가곡들은 낯선 언어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래를 들을 때 그 감정으로 우리가 그걸 공유할 뿐이지 가사를 세밀하게 듣지는 못하는데 이번엔 유난히 그 자막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 자막을 통해서 노래의 그 가사를 좀 더 음미하니까 훨씬 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또 하나는 지휘자 없이 콘서트 마스터가 오케스트라를 진두지휘하고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서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스탠딩 배치 방식이 저는 굉장히 독특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로 했을 때 또 다른 감동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어떤 시도가 있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불러왔던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포항음악제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전데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던 이 도시가 다시 이제 재생과 부활의 의지를 담아서 여는 축제라는 것을 잘 설명해줬고 이 현장을 찾았던 관객들도 아마 같은 맥락으로 공연장을 찾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은 수준 높은 퍼포먼스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함께 이제 공유하고 있는 관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장의 공기를 좀 같이 담아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음악만 무대만 보여준 게 조금 아쉽지 않냐라는 의견은 저는 오히려 음악하고 현실을 좀 분리해서 보는 시선이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었거든요. 시청자들의 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TMU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연을 접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 TMU가 소임을 다 했다라고 보고 정말 음악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다 보여줬구나. 이 시대에 대한 위로를 담으려고 했구나. 정말 그것을 음악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승화시켰구나라는 거를 너무나 잘 느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거는 이런 클래식이 정말 정장 차려입고 공연장 가서 느끼는 것 그런 장르가 아니라 시대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흡하는 장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이 그 연가곡의 테마가 어떤 상처의 극복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재난의 시련을 극복하던 어떤 포항과도 굉장히 주제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는 굉장히 감동적인 연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체로 저는 관객과의 되게 깊이 있는 교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콘서트 마스터가 직접 연주자들하고 훨씬 더 자유롭게 이렇게 호흡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재난과 맞서야 되는 어떤 포항의 의지를 굉장히 잘 보여진 배치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연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감동을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음악으로 위로받는 치유의 시간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그 감동과 울림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생생한 현장감까지 더해졌다면 더 좋았겠다는 감상평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TV예술 무대를 통해 국내 굵직한 음악제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